상쾌한 아침 본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본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저는 준비한 소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했죠.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대전에서 참사가 빚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과 좀 대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시가 아카데미 극장의 철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와 관련된 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그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가족 봉사 운동이 지난 8일에 시작되었죠. 올해 벌써 1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캠페인인데 그 운동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4월 10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경에 강릉시 난곡 등에서 발생했던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되었지만 이 소방과 산림당국의 사투 끝에 8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마쳤습니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면적이 530배에 이르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80대 펜션업주 1명이 숨졌습니다. 또 주민 1명이 대피 중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주택과 펜션, 호텔 등 이런 두 채가 피해를 받고 주민 557명이 긴급 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2021년도 신규 채용 등을 한 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41개 공공기관에서 60건의 채용 규정 위반과 부적정한 사례들이 지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자치 인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채용 공고 누락, 블라인드 채용의 미실시, 예비 합격자 제도 미비 등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어제 원주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시장은 이 아카데미 극장 복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활용도도 떨어진다면서 이 철거한 자리엔 야외 공연장과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스쿨존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그것도 인도에 있던 어린이 초등학생들이 음주 차량에 숨진 참변이 또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좀 현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남재성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남재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좀 잊어버릴만 하면 이런 일들이 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전에서 음주운전했던 차량에 4명의 어린이가 이제 다치고 1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는데 이 어린이들은 이제 인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 차량이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덮쳤군요. 좀 어떻게 발생했던 사고였는지 좀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4월 8일 대전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10살 초등학생과 그 친구들이 이 스쿨존에 있는 인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60대 남성이 이 차량을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고요. 이 때문에 1명의 어린이가 사망을 하고 3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는데요. 네. 이 3명의 어린이 가운데 또 1명도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현재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 치사 및 위험 운전으로 입건이 됐고 구속영장도 발부가 된 상태인데요. 어제까지의 이제 조사 내용을 보게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6%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직전에 이 친구들과 함께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요, 그 CCTV 그 영상 보셨습니까? 네. 그냥 비틀비틀대면서 차량으로 가더군요. 걸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소주 한 병이라고 하는 게 본인의 진술인 거고요. 예. 사실은 이게 시간이 경과한 것을 감안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음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수 있습니다. 뭐 일행들이 뭐 몇 병 정도의 술을 마셨느냐 이것까지도 현재 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까지는 뭐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하겠고요. 네. 아니 그런데 정말로 음주운전도 참 그렇습니다만은 이 스쿨존 내에서 본인이 그 만취한 상태에서 왜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 이 어린이들을 향해서 돌진을 하게 되는 것인지 참 정말 안타까운데, 이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좀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접근해 보겠습니다. 좀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전체 교통사고를 보게 되면 이제 최근 3년간 모두 1,032건의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했는데요. 네. 이 가운데에서 약 23% 정도가 4시에서 6시, 그러니까 하교가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이게 지난해에만 모두 8건이 발생을 했고요. 네. 그중에 4건이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 조치를 위반한 사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쿨존의 사고가 중요한데 지난해에만 우리 강원도에서 8건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도 뭐 증가세는 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사실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게요, 이 도로교통법이라든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개정한 내용을 이제 통칭하게 되는데요. 네. 이 법이 202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2020년도에 전년보다 한 80건 정도가 감소해서 법의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21년부터 다시 증가를 하고 매년 네. 500건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스쿨존에서 어린이 2~3명이 연평균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 이 법의 효력도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정확합니다. 사실 이 그 민식이법이라 저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너무 운전자에게 가혹한 것이 아니냐. 라는 또 이야기도 있었고요. 좀 참만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지금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요, 이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을 위반하게 되면 그 의무를 위반하게 되고 또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할 수 있고 벌금액도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규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다른 위반 행위보다 또 다른 범죄 행위보다 형량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형량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죠. 참. 이 어린이와 관련된 이 교통사고 좀 특징과 원인 우리가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특징과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교통사고 같은 경우면 어린이들이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무단횡단을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이 좀 높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운전자의 관점에서는 스쿨존 내에서 이 과속이 가장 주요한 사고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어린이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죠. 음주운전자가 인도로 침범한 경우인데요. 그렇죠. 이러한 사고가 매년 500건씩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예. 무고한 어린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사실은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신체적인 조건부터가 이제 성인과 아이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번에도 정확히 펜스가 있었다라면 또 펜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랬다라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 어린이들은 말씀하신 대로 신체적인 능력이나 또는 인지 능력이 성인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보호장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한 설치 의무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의무를 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이 스쿨존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컨대 시간대별로 속도를 좀 달리 규정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과연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더 법을 강화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 어쩌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흐트러지는 대책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양형 기준이라든지 처벌 수위를 좀 높이고 그런 안전장치의 설치 의무를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또 비교를 하는 것이 또 해외 사례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이런 경우 좀 그 처벌 기준이라든지 여러 그 아이들의 이제 보호를 위한 좀 시스템 좀 어떻게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뭐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요, 이 스쿨존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적으로 내는 벌금과 벌칙금을 2배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통학버스가 만약에 정지했을 때 추월을 하면 그것도 처벌 대상이고요. 반대 차선의 차량을 정지하는 것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스쿨존 내에서의 제한 속도도 한국과 동일한 30km이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제한 속도가 20km입니다. 그리고 스쿨존의 반경도 500m까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도록 한국보다 훨씬 더 엄격한 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스쿨존 그 관련 그 단속 기준 너무 엄격하다 지금 이야기할 게 전혀 아니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이번에 사고를 낸 운전자 처음에는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제 진술을 바꿔서 사고를 이제 그 아이들한테 사고를 안 내려 노력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참 이게 참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또 이제 진술을 하니까요. 참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니다만은 이 아이의 부모님은 정말 지금 앞으로는 평생을 정말 지옥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운전자들이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좀 이 부분 아무리 뭐 우리가 단속을 심하게 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우리들이 함께 또 좀 이런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까요? 네, 스쿨존 안전에서 운전자들이 가장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이 결국 과속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속 30km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30km 이하로 주행 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사실 사망사고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감속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조건 서행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거는 운전의 기본인데요.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쿨존 내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 주정차는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요, 횡단보도에서는 절대 뛰지 않고 잠깐 차가 오는지 멈춰 서서 좀 살펴보는 그런 교육들을 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어린이들이 휴대폰을 횡단보도 같은 데에서 사용하지 않고 또 길을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너도록 하고 또 초록불이 깜빡이면은 그냥 멈춰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게 하는 이런 예방 교육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뭐 여쭤보고 싶은 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좀 안타까운 사고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다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강조하고 강조해야 될 또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남재성 교수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광수 시장이 어제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좀 많이 좀 논의가 되었었죠. 원주 아카데미 극장 복원이냐 철거냐. 결국은 철거한다고 합니다. 어제 발표했습니다. 좀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원광수 시장이 결국 아카데미 극장 철거하겠다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그 전반적인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아카데미 극장 보존 여부를 두고 오랫동안 논란과 갈등이 있었는데요. 원주시는 어제 브리핑을 열고 결국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결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존 사업을 위해서 아카데미 극장을 매입한 지 15개월 만에 내린 결정인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었습니다. 이 건물의 리모델링과 유지를 위해서 예산을 새로 투입하는 대신 이 공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동안 재래시장 상인회와 같은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고 또 외부 전문가로 꾸린 TF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면서 오랜 수기를 거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브리핑 전날에는 아카데미 극장 복원을 주장하는 아카데미 친구들과 관련 의견을 나누는 첫 만남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각자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이 아카데미 친구들 측은 극장의 보존 여부를 두고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시정 정책 토론을 청구했는데요. 원주시는 최종 결정을 마쳐서 이 시정 정책 토론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신 이 극장 자리를 주차장과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원주시는 구도심 활성화에는 주차 공간 확보를 가장 핵심 사업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아카데미 극장을 리모델링, 복원한다면 사업비 및 운영비 명목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또한 공사 기간 동안 문을 닫아야 하는 풍물시장 상인들은 다시 한번 생계에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한 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사업을 바로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엄청난 매몰 비용을 안고 울며 겨자 먹기식 운영을 이어가다 보면 또 하나의 예산 낭비 사례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분들께서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아카데미 극장 자리를 철거하고 주차장 또 야외 공연장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좀 구체적인 계획도 어제 나왔습니까? 네, 원주시는 이 아카데미 극장 자리에 2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일부 공간은 필요에 따라서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합니다. 5일장이나 재래시장 장날에 맞춰서 공연장에서 문화 행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 활성화 방안을 함께 내놨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5월에는 문화 공유 플랫폼이 건립이 되는데요. 이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뭐 공연이라든지 문화행사는 현재 뭐 문화의 거리에서 무대도 있고 거기서 하면 되고요. 결국 20명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좀 많은 그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고 또 복원하기 위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국비와 도비까지 지원하면서 이 복원하겠다라고 계획을 이미 수립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결국 철거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국장 보존 여부를 놓고서 시정 정책 토론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산시켰어요. 무시한 건데 좀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네, 이곳 외에도 원주시는 현재 재래시장 일대에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아카데미 극장을 또 주차 공간으로 짓는 것이 중복 사업은 아닌지 묻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 공간 확보가 가장 핵심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다는 입장입니다. 또 원주시는 아카데미 극장의 안전성 문제를 이번 결정의 근거로 들었는데요. 건물 구조 안전 진단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만큼 리모델링을 하면 원형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요. 뭐 철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 만들어놨군요. 이야기 또 들어볼까요? 시장 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추가 조성해 주차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시민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심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내부적인 수의 과정을 통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 내린 결정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 자리를 주차장으로 짓겠다는 것인데 또 어떤 계획들이 있다고 하던가요? 네, 원주시는 예산을 활용하면서 원도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9년 1월 화재 이후로 해결되지 않은 중앙시장 2층 건물을 매입해서 재래시장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주차 공간을 단계적으로 추가 조성하면서 시장을 방문하는 분들이 편하게 시장을 이용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보존을 찬성하는 시민 측과 대화를 나눈 지 하루 만에 진행된 결정이기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뭐 결론을 내려놓고서
만난 거였군요. 좀 이와 관련된 좀 의견 좀 단체들도 저희가 따로 이야기 듣는 시간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 가족 봉사 운동이 지난 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8일에 출발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손병규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 가족 봉사운동 올해 지난 8일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벌써 14년째를 맞이하는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좀 먼저 어떤 운동인지 어떤 캠페인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그 명심보감의 치가편에 보면 가화만사성이라 그래서 이제 가정이 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명언이 있는데 이 가족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봉사운동을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백운아트홀에서 올해년도 가족봉사운동 출발식을 했는데요. 네. 그 출발식에는 이제 뭐 공연 전문 자원봉사단체 축하 공연, 그 가족봉사운동 설명 및 교육, 그 가족봉사운동 선언문 낭독 등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가족봉사운동은 이제 2010년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전국 최대 규모의 가족봉사 활동으로 원주시 자원봉사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말 그대로 가족들이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하는 봉사 활동인데 그만큼 이런 성과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족봉사운동은 이제 가족별로 이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할 수 있는 개별 봉사활동과 자원봉사 센터의 안내에 따라서 단체로 여럿이 모여서 여러 가족이 모여서 하는 기획봉사활동이 있는데요. 네. 매년 이제 500에서 700여 가족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한 500여 가족, 2,0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14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좀 많은 이야기 또 미담도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할 만한 좀 이야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요즘 이제 가족이 다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을 정도로 각자 이제 가족들이 바쁜 생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 이제 대화나 소통이 부족해서 뭐 오해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가족봉사에 참여한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가족봉사 활동을 하면서 뭐가 좋아졌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이 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저는 뭐 일단 가족 간의 대화 소통이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가족 간의 사랑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네.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가족 간의 사랑은 물론 이제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를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이런 건데 올해 이 출발식도 가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가족봉사운동에 참가하는 가족의 규모 몇 가구 또 어느 정도 몇 분인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도 한 700여 가족, 3,000여 명의 가족들이 함께 하기로 했고요.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점은 있는데 올해부터 대학 입시의 외부 봉사활동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교육을 위해서 도입된 학생봉사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가고 있죠. 네. 봉사활동을 권장하는 제도와 문화의 정착이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올해 참여하는 가족들은 봉사활동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에 함께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가족봉사활동 이제 기획봉사활동과 개발활동이 있다고 했는데요. 기획봉사활동은 집에서 이제 우유팩을 정리하고 세척하고 건조해서 화장지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홀몸 어르신들에게 기부하는 활동. 또 집에서 가정에서 허브와 콩나물 같은 걸 길러가지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활동.
또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 물건을 세척하고 정리해서 또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활동. 그렇게 이제 8가지가 있고요. 개별 봉사활동은 집 주변이나 공원, 강이나 산 등을 깨끗하게 하는 봉사활동, 또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찾아가서 모니터링하는 활동, 또 공익 캠페인 활동 등 이제 9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앞으로 또 가족 봉사 운동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 의사가 있으신 분들 지금 어떤 경로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예. 이 외지에서 원주로 이사를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주에 오니까 가족 봉사 운동이 있어서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 있어서 참 좋더라.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데 가족 봉사 운동에 참여하시려면 원주시 자문사센터 732-4500-4501로 연락 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원주시 자문사센터 치시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또 각계각층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많은 분들이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또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좀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예, 가족봉사운동은 이제 14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전국 최대 규모의 가족봉사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는 또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좀 주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원주 시민안전 자원봉사 네트워크인데요. 이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각종 이제 재난으로부터 이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자원봉사 관련 또 안전 관련 자원봉사 단체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외에도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많은 분들 좀 연락하셔서 함께 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손병규 사무국장이었고요. 4월 10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